새로운 영상 하나가 또 공개가 됐는데 서울의 소리 발입니다. 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새벽 1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을 반려견하고 산책을 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차가 다가오자 건장한 남성 2명이 경계합니다. 곧 오른편으로 양손을 허리에 올린 김건희 여사가 보입니다. 김 여사의 반려견 써니도 보입니다. 추석을 맞아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인사 영상에도 등장했던 반려견입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들을 비롯해 5명의 직원이 수행 중이었는데 김 여사는 무언가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샀는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비닐봉투를 들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오러 와요? 간호 와요? 오늘 왔어요? 아까 좀 오셨어요. 오늘 뭐 샀어요? 그냥 밀려서 가다. 김 여사가 유심히 보던 건 편의점의 주류 할인 광고 현수막이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시간 유유히 동네를 돌며 개를 산책시키는 김건희 여사. 직원들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까봐 바깥 출입을 최대한 삼갔던 역대 영부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로 찍힌 거 이제 차 안에서 촬영을 한 것 같은데 김 여사가 개를 산책시키고 있고 또 직원들 몇 명이 경호처 직원들이 몇 명이 함께 있고 또 편의점에서 산 물건들 직원들이 들고 있고 그리고 여사는 그 주류 할인 현수막을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요. 이거는 순전히 김 여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거다. 스토킹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은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그걸 찍은 사람도 새벽에 그 주변을 배회했으니까 찍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전에 관저 주변을 산책한다라는 첩보 내지 정보를 확인하고 아마 돌았을 거니까 네.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거는 맞고요.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저 밤에 경호원들을 좀 쉬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김 여사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조용히 봉사활동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심할 준비, 비판할 준비 그 결심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민심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돌려보면은 본인도 얼마나 속이 시끄러우면 한밤중에 관저 주변을 저렇게 맴돌까. 본인도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방증 아닐까. 왜냐하면 관저 안에도 산책할 곳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녹지원도 청와대보다는 아니군요. 작겠지만. 예, 용산이군요. 예. 그런데 이것까지도 이렇게 메인 정치 뉴스에 그 쟁점이 되고 뉴스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도가 네. 너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박원석 전 의원님은요? 글쎄, 지금은 김건희 여사는 뭘 해도 비호감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새벽 시간에 관저 주변을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주택가죠. 그걸 산책을 했다는 건데 경호 측면에서도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경호원이나 5명이 있다지만 심야 시간이고 저렇게 또 노출이 되잖아요. 노출이 네. 안 되는. 그리고 저 아마 기자가 그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마치 잠복 비슷하게 하고 있다가 저 장면을 찍은 건데 예. 적절치는 않죠. 근데 저 취재 방식도 제가 보기에는 저널리즘의 일반적인 그런 원칙이나 혹은 뭐 금도 이런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해요. 저게 맞습니다. 무슨 보도 가치가 있습니까?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에 하나 더 얹겠다라는 것밖에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런 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고민해야 되는 건 김건희 여사는 뭘 해도 비호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것도 적당히 뭉개거나 덮고 가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직시하고 뭔가 그런 여론의 비판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책임질 건 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고 만회가 안 되고 반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저는 직시해야 된다. 네. 아니 근데 저거의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새벽에 그 여사가 나가시는데 관저의 경호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까지도 막지를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새벽에 나가는 거는 경호상으로도 위험하고
또 동네 분들에게도 상당히 음. 불편한 일이고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로 또 저런 식으로 또 스토킹하듯 그 취재하는 기자의 카메라에 걸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준다라는 네. 차원에서 그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그 거리 하나를 더 제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였다. 이게 뭐 사실 보도 가치가 있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말씀해주신 대로 정우김 전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뭐 속이 시끄러울 것 같다. 저는 그 그럴 정도로. 본인도 상처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볼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에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하위 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시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걸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라는 혐의 등으로 이제 9월에 기소가 됐는데 오늘 1심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판결에 대해서 예측하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기억력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 참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정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문기 씨를 모르지 않았을 거다라는 정황을 검찰 측에서 많이 제시했을 텐데 네. 정황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의 기억이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그 국토부에서 사실상 이 백현동 네.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서 압박했다라는 게 또 하나 이제 쟁점이에요. 근데 네. 그거는 근거가 남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선거법 판결에 있어서 주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데 판결 결과는 봐야 되는데 만약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어쨌든 그 이제 피선거권 상실 물론 1심입니다만 최종 예. 확정은 아닙니다만 예. 파장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아마 뭐 빠르면 연내에 선고가 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또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건 판결 결과를 보고 나서 네. 저희가 향후 전망을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지 간에 이게 1심에서 끝나진 않겠죠? 그러나 1심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한 파장은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요. 네. 이게 이념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반드시 선거법 위반에 준하는 그런 그 형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네. 이념의 왼쪽 내지는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판사, 법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판사도 또 사람이잖아요. 네. 왼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중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정치를 의식하는 사람도 있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1심이 물론 3심제이긴 하나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공판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한 말이 참 흥미로워요.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지난 대선에 심상정 후보였다면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띄우면서 본인은 이제 호남의 지방 보궐선거 이제 뛰러 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는 어떤 그 진보의 단합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했다 그러는데 제가 딱 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거는 이제 재판 결과가 잘 나왔을 때 얘기고 만약에 재판 결과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더 이상 이 정치권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잖아요. 네. 정치는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한마디만 부연을 하면 예. 조국 그 대표가 결국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은 척지지 않고 함께 정권 교체에 나설 거고 나는 지금 당장은 현재 포지션은 정권 교체에 아주 유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난 대선에 내가 심상정 후보였다면 완주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는 게 네. 그런 그런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게 조국 그 전 장관 같았으면은 정의당 같은 당에서 공천도 못 받았을 겁니다. 어떤 선거에도. 그 문서 위조해서 자녀 입시 부정에 관여한 사람을 공천 주는 정당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가정을 대입해가지고 네. 마치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이 심상정 후보에게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그것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